속보, 다이어 첫 선발 경기, 미넨초토와 잉글랜드 카르텔, 패악질 3분 다이어 기이한 손가락질에 경악한 미넨 주장 공황 상태 7만 관중 아연 실색해버린 상황. 독일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미넨 수비수 에릭 다이어, 30가 합류 후 처음으로 선발로 경기에 나섰다. 그는 뛰어난 패스 성공률은 물론 경기 종료를 알리는 클리어링까지 해내며 팀의 승리를 지켰다. 다이어는 28일 한국 시간 독일 바이에른주 아우크스부르크의 WWK 아레나에서 끝난 2023에서 24 시즌 분데스리가 19라운드 원정 경기에서 선발 출전, 90분 활약하며 팀의 3에서 2승리에 견인했다. 이날 경기는 다이어의 선발 데뷔전으로 주목받았다. 이번 겨울 임대 계약으로 미넨에 합류한 그는 바로 사흘 전 우니온 베를린과의 경기에서 교체 투입돼 데뷔전을 치렀다. 당시엔 다이어 우파메카노가 부상으로 빠지며 다이어가 급하게 뛰었다면 이날은 당당히 선발로 그라운드를 밟았다. 미넨은 이날 전반에만 알렉산다르 파블로비치와 알폰소 데이비스의 연속골에 힘입어 2에서 0으로 앞선 채 마쳤다. 후반 에르메딘 데미로비치에게 만회골을 내줬지만 바로 6분 뒤 해리 케인이 리그 23호 골을 터뜨리며 승기를 되찾았다. 미넨은 후반 막바지 마누엘 노이어와 토마스 뮬러가 연이어 페널티킥, PK를 내줬지만 한 골만 허용하며 신승을 거뒀다. 이날 베테랑의 연이은 PK 헌납보다 눈길을 끈 건 다이어의 풀타임 활약이었다. 마테이스 더 리으트와 짝을 이룬 그는 패스 성공률 95%, 52회 성공, 55회 시도, 긴 패스 성공률 89%, 8회 성공, 9회 시도, 클리어링 4회 가로채기 1회 리커버리 1회 등 짠물 수비를 선보였다. 두 차례 경합 상황에서도 모두 이겼다. 김민재가 활약하는 왼 센터백 자리에서 뛰어난 빌드업 능력을 뽐낸 것이다. 현지에서도 다이어의 활약에 대해 무난한 평을 남겼다. 독일 매체 빌트는 이날 다이어에게 평점 3을 줬다. 이는 더 리으트 르로이 사네 케인과 같은 평점이었다. 축구 통계 매체 소파스코어, 폼몹에선 각각 6.7점과 7.0점으로 무난했다. 토트넘에선 집중력 낮은 플레이로 매번 지적받은 다이어였지만 이날은 마지막까지 견고한 모습을 보여줬다. 특히 마지막 추가 시간 아우크스부르크의 크로스를 막아낸 것도 그다. 미넨은 이날 승리로 공식전 2연승을 기록, 1위 레버쿠젠을 승점 2점으로 추격했다. 한편 절친 케인도 다이어의 선발 데뷔전을 축하했다. 그는 경기 뒤 소셜미디어, SNS를 통해 원정 경기 승리에 기뻐하면서 다이어의 풀 데뷔전이라고 언급하며 함께 찍은 사진을 게시했다. 평소 절친으로 알려진 두 선수의 모습에 델레 알리, 에버턴, 해리 맥과이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제임스 매디슨, 토트넘 등 잉글랜드 대표팀 동료들이 축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다이어의 선발 출전은 더 이어질 전망이다. 우파메카노는 햄스트링 부상 탓에 2월 말 복귀 예정이며 김민재 역시 아시아축구연맹 AFC 아시안컵에 차출돼 한동안 복귀하지 못한다. 팀 내 남은 유일한 중앙 수비수는 다이어와 더 리으트뿐이다. 합류 당시 의심의 눈초리가 다이어에게 향했지만 무난한 활약으로 팀의 2연승을 함께한 그다. 2. 아시안컵 일본 제압한 이라크, 한국과 비긴 요르단 격돌, 돌풍, 타지키스탄과 8강에서 만날 팀은? 우승 후보 1. 이 순위로 거론됐던 일본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준 이라크와 요르단이 16강에서 만난다. 이라크와 요르단은 29일 오후 8시 30분, 한국 시간, 카타르 알-라이안에 위치한 칼리파 인터내셔널 스타디움에서 2023 아시아 축구연맹 AFC 카타르 아시안컵 16강전을 치른다. 이라크는 D조 1위로 16강에 진출했고 요르단은 2조 3위로 올라왔다. 국제축구연맹 FIFA 랭킹 63위 이라크와 87위 요르단이 맞붙는다. 랭킹으로 보나 과거 아시안컵 성적으로 보나 이라크가 좀 더 우위다. 이라크는 지난 2019 대회에서는 16강에서 탈락했다. 그러나 2007년 우승,
2015년 4위를 차지하는 등 6번이 대회에서 꾸준히 8강 이상의 성적을 거뒀다. 반면 요르단은 아시안컵 최고 성적이 8강이다. 2004년과 2011년에 8강에 오른 경험이 있고 2015 대회에서는 조별리그에서 탈락했다. 지난 대회에서는 이라크처럼 16강까지는 진출했지만 더 이상 대회를 이어가지 못했다. 두 팀의 역대 전적에서는 이라크가 46승 24무 13패로 우세를 보이고 있다. 이라크와 요르단은 조별리그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다. 이라크의 경우 대회 개막전 한국과 평가전을 치러 0에서 1로 패했다. 그러나 막상 대회가 시작되자 조별리그 3전 전승을 기록하며 조 1위로 조별리그를 통과했다. 특히 이라크는 우승 후보 1순위로 평가받던 일본과의 2차전에서 2에서 1승리를 거뒀다. 당시 이라크는 전반 5분 만에 후세인의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고 전반 추가 시간 4분 후세인이 한 골 더 추가하면서 격차를 벌렸다. 일본이 경기 종료 직전 득점에 성공하며 0패를 면했지만 쉽게 예상할 수 없었던 결과였다. 2조 3위로 16강에 진출한 요르단도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말레이시아와의 1차전에서 4에서 0 대승을 거둔 요르단은 항구가 만났다. 한국은 일본에 이어 우승 가능성이 두 번째로 높은 팀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었다. 한국은 전반 9분 만에 손흥민의 페널티킥 선제골로 리드를 잡았다. 이른 시간 득점이 나오면서 한국의 무난한 승리가 예상됐다. 그러나 요르단은 전반 막판 한국을 거세게 몰아붙였고 결국 두 골을 넣으며 역전에 성공했다. 후반 추가 시간 1분 동점골이 나오면서 결과는 2에서 2 무승부로 끝났지만 마지막 득점이 아니었다면 이라크에 이어 요르단도 대이변을 연출할 뻔했다. 요르단은 최종전에서 바레인에 0에서 1로 패했다. 경기 초반부터 분위기를 주도했지만 역습 한 방을 얻어맞고 실점을 허용했다. 그리고 동점골을 만들어내지 못했다. 마지막 경기 전 조 1위였던 요르단은 3위까지 순위가 떨어졌지만 다른 조 3위 팀들과 성적을 비교해 4위 안에 들어가면서 토너먼트에 진출했다. 두 팀 맞대결 승자는 이번 대회 최대 이변을 일으키고 있는 타지키스탄과 만난다. 타지키스탄은 첫 본선 진출임에도 불구하고 A조에서 중국, 레바논을 물리치고 2위로 16강에 올랐다. 그리고 파울루 벤투 감독이 이끄는 아랍에미리트, UAE, 마저 물리치고 8강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3. 히어위고 과르디올라가 외면한 월클 윙백. 반년 만에 빅리그 복귀. 맨체스터 시티 시절 호셉 과르디올라, 53 스페인, 감독의 선택을 받지 못했던 앙헬리뇨, 27 갈라타사라이가 AS 로마로 향한다. 지난 여름 갈라타사라이로 임대 이적한 앙헬리뇨는 새로운 무대에 적응하지 못했고 이제 이탈리아 세리에 A에서 부활을 꿈꾼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지오 로마노 기자는 29일 한국 시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SNS를 통해 앙헬리뇨는 AS 로마로 간다. 월요일에 도착할 것이며 이번 주에 메디컬 테스트가 진행될 예정이다. 라며 AS 로마는 600만 유로, 약 87억 원의 완전 이적 조항이 달린 임대로 그와 계약을 맺을 것이다. 필수 조항은 아니면 새로운 조항이 계약에 포함했다. 라고 소식을 전했다. 주제 무리뉴, 60일 포르투갈, 감독을 경질한 AS 로마는 구단의 전설인 다니엘레 데 로시, 40 이탈리아, 감독을 선임해 반전을 노리고 있다. 데 로시 감독 체제에서 첫 경기인 헬라스 베로나전 2에서 1승리를 거둔 AS 로마는 데 로시 감독을 지원하기 위해 시장을 탐색했다. 마침 갈라타사라이에서 자리를 잡지 못한 앙헬리뇨가 이적 명단에 올랐고 측면 공격력을 더하기 위해 그에게 접근했다. AS 로마와 앙헬리뇨의 협상은 순조롭게 진행됐고 구단 간 합의도 빠르게 마쳤다. 현재 앙헬리뇨는 갈라타사라이 생활을 조기 종료하고 AS 로마로 떠날 준비를 마쳤다. AS 로마는 해당 포지션에서 뛰는 레오나르도 스피나촐라 30위 기량이 전과 같지 않고 여름에 계약이 만료돼 대체자가 시급했는데 앙헬리뇨를 데려오면서 문제를 해소할 것으로 보인다.
맨시티 유소년 시스템을 거친 앙헬리뇨는 맨시티 1군 팀에서 기회를 얻지 못하고 뉴욕시티, 지로나, 마요르카 등을 떠돌다 2018년 PSV 에인트호번으로 완전 이적해 잠재력을 터뜨렸다. 앙헬리뇨의 기량을 재차 확인한 맨시티는 1년 만에 바이백 조항을 발동해 그를 품었다. 그러나 과르디올라 감독은 자신의 전술과 맞지 않는 앙헬리뇨를 철저하게 배제했고 앙헬리뇨는 이적 반년 만에 라이프치히로 떠났다. 라이프치히에서 율리안 나겔스만 36독일 감독을 만난 앙헬리뇨는 300전형에서 왼쪽 윙백을 맡으며 파괴력을 드러냈다. 독일 매체 키커는 2020에서 21시즌 전반기 랑리스트에서 앙헬리뇨를 월드클래스로 평가하며 그의 활약을 인정했다. 그러나 나겔스만 감독이 라이프치히를 떠난 후 앙헬리뇨의 입지가 흔들렸고 지난 시즌엔 호펜하임에서 임대 생활을 보냈다. 분데스리가 33경기에서 10도움을 올리며 여전한 기량을 과시했지만 라이프치히는 그를 기용할 생각이 없었다. 지난 여름 갈라타사라이 임대를 택한 그는 이적 반년 만에 AS 로마 임대를 준비한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새로운 주인이 된 짐 래트클리프가 충격적인 감독 선임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래트클리프는 맨유의 지분 25%를 인수하며 새로운 주인으로 이름을 올렸다. 글레이저 가문은 이 선으로 물러났고 맨유의 총괄 운영은 래트클리프의 책임이 됐다. 래트클리프는 맨유 재건을 위한 많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있다. 인프라 확충, 선수단 임금 조정, 슈퍼스타 영입 등이 있다. 그리고 새로운 감독 선임 프로젝트도 있다. 래트클리프가 맨유로 온다면 에릭 텐 하흐 감독이 경질될 거라는 보도가 이어졌다. 올 시즌 추락의 길을 걷고 있는 텐 하흐를 향한 래트클리프의 불신이 이유다. 맨유는 리그 8위, 우승 경쟁 근처에도 가지 못하고 있다. 유럽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는 조 꼴찌로 탈락했고 리그컵도 조기 탈락했다. 남은 건 FA컵뿐이다. 맨유는 29일 뉴포트와 32강에서 4에서 2로 승리해 16강에 올랐다. 망가질 대로 망가진 맨유. 래트클리프가 텐 하흐 감독을 향한 불신이 반전될 리는 없어 보인다. 때문에 래트클리프가 원하는 새로운 감독이 맨유 지휘봉을 잡을 가능성이 있다. 놀랍게도 그 주인공은 토마스 투엘 바이에른 미넨 감독이다. 그는 지금 바이에른 미넨 소속이다. 당장 데려올 수 없다. 때문에 래트클리프는 때를 기다리고 있다. 투엘이 경질될 때를. 지금 투엘 감독도 위기다. 지난 시즌 가까스로 독일 분데스리가 우승을 차지했다. 그런데 올 시즌 더욱 위태롭다. 바이에른 미넨은 승점 47점으로 리그 2위다. 돌풍의 레버쿠젠이 승점 49점으로 올 시즌 1위 자리를 내놓지 않고 있다. 만약 바이에른 미넨이 분데스리가 우승에 실패한다면 투엘 감독은 경질이 확실하다. 리그 우승이 아니면 의미가 없는 팀이 바이에른 미넨이다. 지난 시즌까지 분데스리가 11연패를 달성했다. 리그 우승을 하지 못하는 바이에른 미넨 감독은 이별이 아닌 다른 답은 없다. 또 투엘 감독은 최근 구단과 마찰을 빚는 모습을 자주 드러냈다. 선수 영입과 이적 정책에 대한 반발이다. 바이에른 미넨 CEO와 공개적으로 설전을 벌였고 공개적 비판을 하기도 했다. 현지 언론들은 구단과 투엘의 사이가 멀어졌다고 판단했다. 이별 징후가 느껴지는 것이다. 이런 투엘 감독이 바이에른 미넨에서 경질된다면 래트클리프가 움직인다는 시나리오다. 래트클리프는 바로 텐 하흐와 이별하고 투엘의 손을 잡겠다는 의지다. 영국의 텔레그래프는 맨유가 투엘 선임을 논의했다. 투엘이 맨유 차기 감독으로 검토 중이다. 텐 하흐는 계약이 18개월 남았지만 아직까지 재계약에 대한 논의는 시작되지 않았다. 래트클리프는 텐 하흐 미래에 대해 가장 힘있는 발언권을 가지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어 이 매체는 래트클리프는 텐 하흐의 대안으로 투엘을 고려하고 있다. 바이에른 미넨은 분데스리가 1위가 아니다. 레버쿠젠이 선두인 가운데 투엘은 바이에른 미넨의 압박을 받고 있다. 투엘이 바이에른 미넨을 떠난다면
투헬은 즉시 래트클리프의 손길을 받을 것이라고 강조했다.